생각보다 실망스럽습니다. 한명 들어왔다. 자, 바로 하겠습니다. 나갔습니다. 자, 에이씨, 어떤 새끼냐? 누구냐? 이 빌어먹을 심한 고문. 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던 마케터를 까발려주마, 바로 마케팅의 허화 씨를 까발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과연 허화실인가? 허허실실. 자, 첫 번째로 우리 스타벅스의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죠. 스타벅스의 모든 걸 이루시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고 느끼셔서 퇴사를 하신 우리 올라갈 데가 없길래.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 내가 커피계를 다 지배했다고 다신 커피계에 발을 안 들이겠다고 하는, 스타벅스만 보면 침을 뱉는 우리 내가 언제? 우리 류미 선생님 모셨습니다. 와. 자, 그리고 저희 좋은 아침에 조용히 같은 분, 우리 보조 진행자 우리 보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올린즈라고 하는 서스펜션 이제 회사다 회사에서 바뀌시네. 일을 하고 있고요.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재민님. 여기 오신 기념으로 김재민 삼행시 한번 하시죠. 김 해보자. 김이 죽은 게 재미없나요? 민망하네. 미안합니다. 자, 우리 모신 이유는 여러분들 커피 많이 좋아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스타벅스 플래너 그거 받으려고 모으느라고 뭐 보내주세요. 프리퀀시가 뭔가 아무튼 아주 그냥 다 지랄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시초가 뭐냐? 바로 스타벅스. 그 사이렌도 뭐 어떻게 연관이 되시지 않습니까? 스타벅스 그 앱, 사이렌 앱. 사이렌 오더. 사이렌 오더. 그거를 이렇게 PM 아니셨어요? PM이라고 불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 프로젝트를 완수를 했죠. 완수자. 프로젝트를 그죠? 어쨌든 했습니다. 네. 아무튼 프로젝트, 사이렌 오더 프로젝트 그 오더가 만들어진 게 몇 년 전이에요? 2010 몇년이지? 2014년입니다. 2014년? 네. 5년 전? 벌써 그렇게 됐네. 야, 고인물이시네. 사이렌 오더를 이제 따라하는 커피 브랜드가 워낙 이제 되게 개나소나 너무 많고, 그렇죠. 지금 뭐 거의 선결제 시스템은 되게 대부분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스벅의 입사는 바리스타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바리스타를 소위 말하는 알바로 바리스타를 하다가 네. 정신 차리고 보니 키보드 워리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스타벅스가 몇 년도에 그럼 들어가신 거예요? 저 2005년. 2005 그러니까 알바를 년이요? 들어간 건 2005년. 와,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네. 2005년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일본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다가 일본 스타벅스? 그래서 일을 소데스까? 수고 됐네. 그러면서 넘어와서 한국에서도 일을 하고 2010년에 본사를 들어갔어요. 2010년에. 네. 그러면 스타벅스 뭐 디지털 마케팅 그 SNS 쪽을 맡게 된 건 몇 년도예요? 그게 2010년이에요. 2010년? 네. 10년? 10년 10년에서 6월 그러니까 10년에 들어와서 원래 다른 일을 하다가 트위터를 오픈하는 걸 시작으로 일을 했으니까 이제 그게 2010 트위터 런칭을 2010년 6월에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 과정 포함하면 2010년 4월 정도. 2010년. 와, 내가 정식으로 주임난 게 2010년이니까. 2010년이면 그러면 스타벅스 퇴사가 작년이었죠? 작년 5월입니다. 작년 5월? 2018년 5월. 그럼 한 8년 정도 스타벅스 디지털 그런 마케팅. 마케팅을 위해서 헌신하고 몸이 부서져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부서지지 않고 살은 쪘죠. 스타벅스가 아닌 이런 5길 1층에 있는 피나클 커피를 피나클 커피를 3층 할인 받고 1,000원 할인 받아서 이렇게 드시고 있습니다. 우리 재민님은 커피 좋아하세요? 네, 한 30살 때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30살 때부터? 네, 그 전에 전에 왜 안 드셨어요? 커피를 어떻게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다가 네. 30살 때부터 이제 커피를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럼 아침에 잠을 어떻게 깨워요? 그냥 일어나서 하고 출근? 아니, 출근하면 앉으면 커피를 안 먹으면 난 상상이 안 돼요. 안 마시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출근하면 이제 내려서 먹죠. 뭐
뭐야 류미님은 커피를 언제부터 마시게 됐어요? 좋아한 게? 저는 솔직히 커피를 좋아한 거는 2000년 초반? 2000년 초반? 2000년 초. 왜냐면 그때 이제 이 알바로 번역 일을 하는데 번역 일을 이제 커피숍에서 했거든요. 노트북 들고 그래가지고. 아 카공족.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뭐 시켜 먹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겼는데 이제 아메리카노를 하나 사서 설탕과 시럽을 부어서 이제 설탕 커피를 만들어. 아 처음에 먹을 때는 저도 처음에 라떼로 접근했다가 라떼로도 잠이 안 깨. 이거 뭔가 텁텁해. 그러다가 이제 아메리카노로 넘어가는. 근데 솔직히 잠 깨려고 먹었다기보다는 그때는 카페인에 반응이 없는 몸이라서 그냥 카페 왔으면 뭐 시켜 먹어야 되죠. 제일 싼 게 아메리카노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카노 사다가 우유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제 설탕 시럽 부어가지고 우유 넣으면 안 돼. 미안합니다. 자, 스타벅스를 입사를 하셨는데 가장 뭔가 그 스타벅스 일하면서 가장 뜻깊었던 순간은 있나요? 뜻깊었던 순간은 몇 가지가 있죠. 제일 뜻깊었던 순간은 그 사이렌 오더 런칭을 했을 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컸던 건 사이렌 오더 런칭했을 때. 왜냐면 사이렌 오더 런칭할 때 계획했던 날짜에 못했거든요 그거를. 총 그럼 프로젝트 기간이 몇 년? 저는 이제 중간에 들어갔기 거의 끝마을에 들어갔기 때문에. 끝물에. 근데 어쨌든가 그게 거의 1년 이상 되게 장기 준비를 한 거였어요. 왜냐면 매장의 어떤 설비나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렸고, 근데 원래 런칭을 하려고 했을 때쯤 그 이제 전대미문의 세월호 사건이 맞네. 그래서 이제 보류를 하다가 런칭을 했기 때문에 유난히 좀 더 의미가 깊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소셜 채널 하나씩 오픈할 때마다 약간 희열? 드디어 우리가 이런 걸 하는구나. 약간 그러면 사이렌 오더를 거시기가 우리나라가 최초 아니에요? 스타벅스 전 세계 중에? 스타벅스 최초죠. 전 스타벅스, 세계 스타벅스 중에. 하워드 슐츠가 뭐라 안 그래요? 대단해요. 굿. 김치. 왜냐면 미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사이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깜짝이야. 우리나라에서 런칭을 함으로써 전 최초로 런칭함으로써 이제 약간 그 러닝 있잖아요. 그 러닝을 가지고 조금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찾았죠. 아무래도 마루타라기보다는 왜냐면 각 나라별로 시스템이 달라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다르거든요. 미국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예 주문하고 매장을 지정한 다음에 주문하는 시스템이라면 우리는 음료를 고르고 매장을 지정한 시스템, 약간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프로세스나 그런, 왜냐면 우리나라는 다 직영이지만 미국은 직영이 아닌 데도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100% 직영이 아니에요? 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맺어서,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고 다른 회사다 라고 하면 이 회사끼리 계약을 맺어서 이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스타벅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뭐 부자재 공급이나 맞아, 일본이 치타야. 치타야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예요. 치타야에 있는 스타벅스는 교육과 뭐 자재 공급을 다 스타벅스에서 하지만 일하는 사람은 스타벅스 소속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웃소싱? 치타야? 아니, 치타야 소속. 기가 막히네. 우리 정용진 아저씨는 스타벅스에 개입을 많이 해요? 내가 그 레벨까지 잘 몰라서. 몰라? 근데 이제 그렇게 크게 어쨌든간 신세계가 스타벅스의 그러니까 코리아의 합자 그건가? 50-50 뭐 조인트 벤처라서 조인트 정확히 벤처. 50대 50이에요. 조벤? 50-50. 그래서 관여를 안 할 수는 없겠지 아무래도. 하겠지. 근데 이제 막 직접 찾아와가지고 막 뭘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수고하십니다. 금일봉 막 이런 건 아니야? 아이, 회사 인사 때 말이야. 저 애경 그런 거 있어요? 애경? 장영실 회장은 내가 할머니 내 얼굴 본 적이 없고 이거 똑같은 거야. 부회장이랑은 뭐 밥은 먹었는데 아무튼 애경 왜 날 버렸냐!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우리 스타벅스 다니시면서 제일 빡쳤을 때 빡쳤을 때는 빡쳤다의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딱히
딱히 막 뭔가 엄청나게 막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몇 가지 있었죠. 근데 그거는 스타벅스에 빡쳤다기보다는 신세계 그거. 아니 그냥 이슈가 빡쳤던. 아. 예를 들어서 제일 이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잖아요 회사에서. 근데 그 리스크가 그 뭐 있었죠? 스타벅스 리스크가 아니라 외부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소셜 미디어가 들끓으면 이제 나는 담당자로서 그걸 응대를 해야 되니까 약간. 엑소 대 BTS. 그렇죠. 엑소. 근데 그건 빡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그거는 뭐 이렇게 서로.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일본 그 대지진 때문에 원전 그 이슈가 있었는데 뭐 일본산 녹차를 쓰니까 스타벅스 녹차 먹으면 안 된다고 이런 이슈들 그런 이슈들이 조금 우리는 분명히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거는 원전과 관계없는 곳에서 생산이 되고 여러 가지 검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뭐 약간 그때는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게 좀 있었긴 했지만 일본 거 무조건 안 돼. 맞아. 뭐 약간 그런 거를 이제 너무 맹목적으로 그리고 똑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이제 뭐라고 그러지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조금 약간 빡친 포인트였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셜 담당을 하셨잖아요. 몇 개 채널이나 다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블로그도 있었어요? 네, 놀랍게도 스타벅스에도 블로그가 있습니다. 몰랐네. 네이버 있죠. 네이버 블로그? 네? 현재도 진행하고 계시나요? 네, 그럼. 이분은 안 하고 딴 사람이 해. 네. 그렇죠. 내가 지금 이제 퇴사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뭔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스타벅스를 그러면 결정적으로 퇴사한 이유가 뭐예요? 스타벅스 팩! 다시 나와 팩! 이런 이유가 뭡니까? 다시 안 온다고 안 했는데?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아니 뭐지? 스타벅스를 나온 이유는 솔직히 막말로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급여 급여가 문제구나. 아니 영재인 씨. 급여를 그러니까 어쨌든간 회사를 그만두면 급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 급여를 생각하거나 뭐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하면 계속 다녀야겠지만 약간 그 생각이 드는 거지 이제. 내가 스타벅스에서 오래 다니고 했지만 그냥 어쨌든간 회사가 커지고 함으로써 이제 내가 약간 그 직장이 된다는 느낌 약간 그냥 뭐 하루하루를 그냥 욕을 먹든 안 먹든 그냥 앉아서 일 시키는 거 하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참을성이 없었다. 기고만장했다. 정용진 씨 은혜를 모르고.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러니까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이 되고 싶어서 나왔다. 더 뭔가 프로페셔널한.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니까 뭘 해도 스타벅스 우와 이건데 그게 정말 내 실력이냐 스타벅스 실력이니까 스타벅스 이미지냐. 명함에 회사 이름 떼고 그러니까 의미로 승부했을 때 뭔가 무언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되게 진짜 그런 걸 보기 싶어서 나왔지만 현실은 헬입니다, 여러분. 후회해요? 후회는 안 해요. 후회는 없어. 우리 재민님도 이제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아직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유튜브 영상 컨텐츠의 자극성을 위해서 엑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엑소 얘기. 스타벅스 트위터에 엑소 가사를 함부로 넣는 바람에 BTS 팬들의 엄청난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 BTS뿐만 아니라 BTS 뭐 빅뱅, 비오네 히포? 그 당시면? 비오네? 빅뱅? 와 빅뱅이면 진짜 빅뱅 글로벌 팬들 얼마나? 핵고인물이네. 근데 좀 재밌었어. 근데 코코팝 가사 아니었어요? 패러디한 거. 근데 그게 어디에도 엑소란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패러디한 거 아니야? 그냥 가사를 재밌게. 근데 다른 팬들이 자극한 거지. 네. 엑소 팬들은 쉴드 안 쳐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긴 게 그게 나간 다음에 거기에 어디에도 엑소란 단어가 없어요. 그냥 나는 단지 그냥 계산만 해서 나갔을 뿐이야. 그랬는데 온 세상에 그 이제 타타 아이돌의 팬덤의 첫째 날 공격이 이루어졌어. 둘째 날부터는 이제 스타벅스 사이에 두고 엑소 팬의 반격이 시작됐어.
어. 근데 셋째 날 되니까 또 다른 공격이 셋째 날에는 이제 혼전의 양상을 띠다가 넷째 날부터는 그냥 이게 소셜 컨텐츠가 글로벌로 어떻게 도는지를 경험했거든요 그때. 그냥 광고 안 태우고 그냥 단순 그냥 퓨어한 오거닉 알티수가 1만 명이 그게 넘었어요. 중간에 인스티즈 같은 자극적인 매체가 이렇게 퍼다 날랐나? 아니 그것도 있는데 이게 그 알티즈는 국가가 이제 뜨잖아요. 네. 관리 추해가면 그게 점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중동을 지나서 유럽을 지나가지고 남아메리카로 해서 북아메리카로 해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요. 야, 거의 한비하네. 근데 아무튼 뭐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소셜 담당자 입장에서 되게 좋았어. 왜냐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비 안 태우고 그 오거닉의 리치와 도달과. 근데 그 스타벅스 높은 양반들은 몰랐어요. 아니요, 그거 컨텐츠 공유했으니까 이제 알지. 근데 이제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되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이거를 왜 이런 걸 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면 고객의 소리에 막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아 CS. CS가 있어. CS. 아주 뭐 잘라야 된다는 뭐 사고만. 그래서 실제로 그걸 표명도 했어 몇 건. 그러니까 이게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근데 뭐 잘 됐. 뭐 개인적으로는 바이럴은 잘 됐죠. 왜냐면 우리가 보도자료 안 내고 조선일보 포함해가지고 한 3-4군데 기사 나고. 그럼 케이스 스터디를 해본다고 치면 성공적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소셜 채널에 BTS 가사 패러디 해갖고 내 몸 안에 홍삼 DNA 막 이런 거, 내 몸 안에 정관장 뭐 이런 걸 해야 되겠구만. 근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비화인데 원래는 엑소 다음에 시리즈가 있어. 시리즈를 하려고 그랬어. 패러디 시리즈 네, 가사. BTS, 빅뱅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근데 그 이전에 뭐 트와이스나 아이오아이 이런 패러디 가사 패러디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 엑소는 뭐 그딴 근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때 얻은 결론 여러분 남자 아이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남성 혐오인가요? 아니 남성 혐오가 아니라 남성 아이돌은 팬덤의 결집력과 단체 행동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뭐 아니면 돌 것 같아.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에서요? 간혹 서킷에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와요. 연예인분들이. 안 건드리는 걸로. 네. 연예인들 중에서 바이크 제일 잘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희 쪽에서 잘 타시고 그런 어떤 진정성 같은 걸로 저희가 이제 좋아하시는 분은 김상중 씨. 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냥 뭐 바디 프렌드 계속 이러고 앉아있을 것 같은데. 오래 타셨고 잘 타시고 타시는 에티튜드도 굉장히 좋아요. 아 진짜로? 네. 막 무슨 되게 스토핏을 위해서 막 다이어트도 하고 하는 그런데. 바이크 왜 가죽 이렇게 입으면 딱 붙잖아요. 약간 그 핏일 것 같은데 느낌이. 김상중이랑 또. 제가 겪은 분들은 별로 없고 정찬 씨도 정찬 씨. 정치 좋아하는 스타벅스. 스타벅스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애착이 있는 메뉴 있나요? 저는 솔직히 놀랍게도 스타벅스에서는 오늘의 커피만 주기 때문에 오늘의 커피가 제일 싸잖아요 또. 싼 게 아니라 이게 왜 제일 좋은 걸 하는 거예요? 그냥 드립 커피인데 근데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냥. 왜냐면 원두가 바뀌니까. 급식처럼 메뉴가 바뀌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메뉴 중에서 좋아하는 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온 토피넛 라떼. 그게 크리스마스에만 나와요? 네, 크리스마스 시즌에. 토피넛 토피넛 라떼에 저지방으로 해서 엑스트라 토핑으로 노휩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스타벅스 담당자로서 예전 그걸로서 원가 대비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 원료비가 제일 세 그 메뉴는 뭐예요? 노하우, 시키는 방법, 바리스타한테 안 쫄고 이거 주세요 이러면 뭐 쫄릴 것도 없는데. 근데 그러니까 바리스타가 훔칫 놀랄만한 가성비 있는 걸? 바리스타는 그런 걸 생각하진 않는데 아무튼 매장에서 하는데 가성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내는 돈 대비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그냥 원하는 대로 조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가서 카페 라떼 주세요. 그러니까 바닐라 라떼 주세요가 아니라 뭐 바닐라 라떼 주시는데 우유를 뭐 예를 들어서 저지방으로 주시고 바닐라 시럽을 2번 넣어주세요. 약간 좀 더 그대 미소가 담긴 걸로. 뭐 약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좀 더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냥 일률적인 레시피의 바닐라 라떼를 먹는 것보다 내
내 취향의 라떼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제일 좋은 시럽 대신 흑설탕 넣어주세요. 올리고당. 알아서 넣어드세요. 설탕은 알아서 넣는 우유 거. 대신 다이어트 밀크. 저지방, 무지방. 그러면 스타벅스에 시크릿 메뉴도 있지 않으세요? 막 그 SNS에 막 떠돌잖아. 네, 레시피. 메뉴판엔 없지만 주문할 수 있다. 근데 스타벅스 메뉴판에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메뉴를 만들 수 있는 가짓수가 몇만에서 몇십만 돼요. 아 조합을 하면. 예를 들어 바닐라 라떼도 바닐라 라떼, 무지방 바닐라 라떼, 저지방 바닐라 라떼, 두유 바닐라 라떼, 그냥 바닐라 라떼, 그냥 이 네 가지만 있는데 이 네 가지에서도 뭐 덜다 시럽을 바꿀 수가 양을 줄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바닐라 라떼는 수십 가지라서 솔직히 그거를 다 메뉴판에 기재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지 그냥 메뉴 기본만.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찾으시는 거, 그 다음에 시즌 메뉴 이걸 이렇게 딱 기재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시크릿 메뉴라는 개념은 없어요. 순댓국이랑 똑같은 거네. 아줌마 순대 빼고 곱창 많이 주세요. 허파 많이 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시크릿 메뉴라고 할 건 없지만 보통 메뉴에 기재되지 않지만 사람들이 얘는 좀 스타벅스 좀 안 해? 라고 하는 것들은 뭐 안특하고 싶어서. 더블샷 같은 거 더블샷. 조그만 컵에 나오는 거잖아요. 에스프레소 두 개 들어 진하고 더블샷. 달고 한 거 이제 뭐 더블샷, 바닐라 커피, 캐러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거나 아니면은 근데 솔직히 요즘은 그 사이렌 오더에서 커스텀이 다 가능하니까 아 맞네 이제 앱으로 다. 사이렌 오더에서 커스텀 맞네, 해가지고 맞네. 먹는 게 좀 더 이제 얘 좀 스타벅스 좀 활용할 줄 아네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스타벅스를 지금 뭐 몇 년 동안 다녔고 뭐 퇴사도 하고 가장 궁금한 역시 직원 할인에 대해 꿀 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직원 혜택은 30%입니다. 30%면 만약에 근데 뭐야? 30%는 3,000원짜리면 2,100원에 먹을 수 있네. 그렇죠. 네, 30%인데 4,000원이면 2,800원. 괜찮네. 그저 뭐지 음료랑 푸드만. 음료랑 푸드만? 그거 왜 뭐 텀블러? MD나 MD 원두 이런 건 15%. 그러면 그래도 15%는 해주시는 거죠. 네. 기프트 카드 뭐 충전. 기프트 카드 충전은 혜택이 없어요. 그거는 상품권을 사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거 할인 안 되고. 그건 할인이 안 돼요. 그럼 친구들 많이 하겠네요. 내가 얘기 들었는데 인터넷으로도 주문 가능하다고. 인터넷에서 가서 그죠? 있어요. 지구 회원 친구 직원이면 빌려. 아닌가? 그건 안 되는데. 안 돼? 나 동참 나 뻥쳤나? 아무튼 뭘 어떤 인터넷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으나 몰라. 그러면 스타벅스를 다니면서 지금도 이제 저도 같이 류민님 덕분에 스타벅스 일본에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멤버십 뭐 이런 걸 다 들어봤는데 지금 스타벅스에 아직 남아있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 동료들이 류민님이 지금 뭐 뉴욕도 한 달 살기도 했고 그런 걸 보면 되게 부러워해요. 뭐라고 얘기해? 보통 나가니까 어때? 뭐 그런 거 물어볼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스타벅스 있는 사람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제 자유롭게 다니는 거를 부러워는 하죠 다들. 너 맨날 커피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커피빈. 스타벅스의 라이벌은 정말 한국에선 누구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라이벌. 궁금해. 그때 다른데 예전에는 커피빈이었어요. 지금은 커피빈 마탱이 같고. 지금은 뭐 엔젤리너스라고 해야 되나? 엔젤리너스? 소성? 왜냐면 같은 대기업 계열사라는 점하고 CJ. 매장 수나 이런 걸 감안해봤을 때는 엔젤리너스나 투썸 정도? 옛날엔 베네가 잠깐 좀 경쟁 그게 좀 있었는데 카페 베네. 추억이다. 바퀴벌레. 베네는 좀 물러갔고 그거 도시계담 중에 있잖아요. 엔젤리너스나 롯데리아랑 같은 롯데니까 알고 보니 값은 다른데 커피는 똑같다. 롯데리아 커피랑 엔젤리너스 커피랑.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나는 항상 롯데리아에서 커피를 먹었거든. 근데 왠지 롯데리아에서 커피를 먹으면 왠지 거기 햄버거 기름 맛 나올 것 같고 감자튀김 맛 나. 근데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원두가 같아도 기계가 다르거든. 기계가 다르고 기계의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맛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원두를 가지고 진짜 관리 잘 된 그라인드를 잘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뽑은 에스프레소와 그냥 막말로 그냥 기름진 원래 커피 내리면 기름지거든 되게 로스팅을 했으니까 포커스니까. 그 기름진 걸로 내린 거랑은 맛이 천차만별. 그러면 요즘은 또 스페셜티 블루바틀 이런 거
많이 또 나오고 지금 뭐야 뭐 커피 리브레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랑은 단순 비교가 스타벅스 커피랑 비교해서 뭐 어떻게 맛이 달라요? 뭐 어떻게 뭐가 다른 거야? 난 왜 스페셜티 이런 게 뭐 리저브 스타벅스 왜 비싼지 모르겠어. 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녹색의 스타벅스는 그냥 일반 매장이에요. 스타벅스가 전 세계 커피 구매 1위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원두 구매가 제일 양이 많아요. 근데 전 세계 그 10,000개가 넘는 10,000몇 천 개의 매장에다가 동일한 원두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커피도 농작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매년 그 작황이 다 다르니까 같은 맛을 내는 걸 동일한 퀄리티로 전 매장에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농작물이니까. 근데 커피 퀄리티 엄청 좋아. 근데 전 매장에 공급하기에는 양이 적어. 그런 아이들은 좀 더 스페셜하게 그 리저브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조그만 데에서 뭐 가족 농장 이런 데서 생산되는 원두다 보니까 가격이 아무래도 대량 재배해서 대량 그 구매하는 원두보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나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맛이 별로 나는 차이 느끼세요? 근데 스페셜리티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좀 나뉠 수도 있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작황 상태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게이샤나 뭐 블루마운틴이나 게이샤? 처럼 이렇게 아예 그 그린빈, 그러니까 빈 상태에서부터 구분을 지어서 얘는 스페셜티라고 해서 구분 짓는 티가 따로 있지 않으세요? 품종, 그러니까 커피도 이제 식물이니까 여러 가지 품종인데 그 품종에 따라서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그 구별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통 이제 원두의 구매 자체는 그린빈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스팅은 각자 알아서 뭐 리브레면 리브레 스타일, 스타벅스 스타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린빈으로 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이 스페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결점두라 그래가지고 깨지거나 벌레 먹은 게 없고 뭐 예를 들어서 퀄리티 엄청 이제 경도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 원두가 딱딱한 게 있고 안 딱딱한 게 있어요 실제로. 근데 딱딱한 것들이 로스팅 레스도 잘 안 부서지고 더 깊은 맛을 낸다고 해서 딱딱한 원두가 좀 더 이제 고급 원두란 말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같은 원두지만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레벨이 있는 품종, 그다음에 이런 경도, 그리고 재배 고도, 뭐 그다음에 그 농장의 규모, 그다음에 가공 방식, 이거 원두를 뭐 이렇게 가공처를 어떻게 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워낙 천차만별이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쌀만 해도 우리가 보면 다 쌀이지만 그 안에 뭐 고시카리도 있고 뭐 아키바레도 있고 추청도 있고 삼광 무슨 쌀 되게 많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커피하면 커피 라디오가 정말 맛있었는데요. 커피 라디오 네 맛있어요. 커피 라디오 가장 본인이 추천하는 베스트 커피는 뭡니까? 맛으로만 따졌을 때. 아 이런 오늘의 원두 눈을 개념.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난 내일 죽어. 오늘 달랑 커피 한 잔밖에 못 마셔. 그럼 나 돈 엄청 많아. 그럼 세상에서 어떤 커피 한 잔을 먹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유미의 선택. 커피는 최상 맛 베스트.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커피는 남이 내려주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스타벅스 제외하고? 스타벅스 남이 내려주는 거. 그러니까 솔직히 스타벅스에 대한 반감이 별로 없구나. 없네. 저는 스타벅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스벅 매니아네. 근데 왜냐면 커피는 되게 주관적인 음료예요. 기호식품이고 그래서 솔직히 똥 맛이네 맛이 없네 어쩐지 그래도 내가 맛있으면 그만이거든. 맞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막말로 캔커피 레시피 한 잔을 먹어도 진짜 막 얼어 죽을 것 같아. 진짜 막 얼어 죽을 것 같고 막 그랬는데 하늘에서 따뜻한 레시피 하나 떨어졌어. 그렇게 손에 쥐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는 게 순댓국이나 뼈다귀 다 먹고 거기 가게에서 뽑아먹는 공짜 자판 커피.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임팩트, 그러니까 단순히 커피가 막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고양이똥 커피가 맛있네, 뭐 블루마운틴이 맛있네, 뭐 하와이의 코나가 맛있네, 뭐 게이샤 맛있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내가 먹고 맛없으면 그거는 그냥 커피인 거야 그냥 내가 먹고 맛있는 커피가 좋은 건데 하지만 그런 커피 중에
가장 접근이 쉬운 건 남이 내려준 커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벅스 마케팅 만약에 뭐 경력을 뽑는다고 하면 경력 이쪽 마케팅 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인재 아니면 그쪽에 마케팅으로 경력으로 가고 싶거나 뭐 신입으로 가고 싶거나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을 원해요? 어떤 사람이 유리해? 일단 신입은 없어요. 신입이 없어? 스타벅스에는 신입 공채가 없습니다. 정영재 씨! 아니 그건 저기 스타벅스의 정책이에요. 아 그래? 아 그러니까 출추! 왜냐면은 스타벅스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매장 경험이에요. 아 매장에서 옷가게랑 비슷하구나. 매장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커피 회사니까 원두에 대한 이해, 음료에 대한 이해, 그다음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중요시돼서 그 신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린 지원센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신입을 뽑을 일이 생긴다면 보통 매장에서 뽑아요. 오. 그리고 경력직도 들어오면은 뭐 4주에서 6주 정도 매장에 가서 일을 하고 와요. 설거지도 하고 뭐, 그것도 내리고 버스도 하고. 그럼 일단 스타벅스 매장에 취업을 하면 가능성이 있나요? 유리해진 거네. 그러니까 무조건 퀄리파이가 되려면 무조건 매장 기본적으로 직원이 매장 돼야 직원이 되는 거네요. 오. 근데 경력 같은 경우는 워낙 천차만별이어서 알바나 뭐라고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뭐 마케팅은 스타벅스에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근데 외부에서 경력을 뽑긴 뽑던데 나 예전에도 헤드헌터들한테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경력직은 외부를 뽑아요. 외부도 어. 뽑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스타벅스만을 위한 특별하게 뭔가 준비해야 될 거 이런 거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아 그럼 재밌게 스타벅스 직원인데 커피를 체질적으로 안 좋아해 이런 사람도 있죠. 있죠. 그죠? 네. 그런 사람 이름 한번 대보세요. 누가 있지? 이니셜. 그럼 오토바이 회사면 오토바이 나 무서워서 이거 사고 나요 못 타 이런 사람도 있죠. 네. 다 그러네. 뭐 옷회사라고 뭐 옷 다 잘리는 거 아니잖아. 아무튼 아니 빨개 먹고 다니진 않잖아. 그러니까. 유니클로 직원인데 나 옷을 거부합니다. 이러면서 고추 내놓고 다니지 않잖아.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커피. 오.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로 돌아간다면 내 커리어를 뭐 한 10년 가까이 거기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 다시 돌아간다면 스타벅스에 선택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좀 다른 걸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스타벅스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똑같은 루트를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 아이고 깜짝이야. 여보세요. 갑자기 이거 댓글 보다가 왜냐하면 매장에서 갑자기 지원센터를 가게 된 케이스라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마케터가 원래 꿈은 아니었죠. 마케터가 꿈은 아니었죠 원래. 원래 꿈은 뭐예요? 그 커피 내리는 알바? 원래는 번역? 원래 프리랜서 번역 일을 9년 했었고 대학교 때부터 번역 일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커피 스타벅스 들어온 것도 뭐 번역 때문에 들어온 게 아까 왜 번역하려고 할 때 아메리카노 먹을 때 커피숍에 돈이 아까운 거야. 커피 먹을 아니 그러니까 번역 일을 하려면은 어. 스타벅스에 가서 일을 하고 커피를 사 먹어야 되는데 취비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왠지 엄마가 싫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이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딴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내가 프리랜서였으니까 일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스타벅스 알바를 하면 커피도 공짜로 먹고 일 안 하는 시간에는 앉아가지고 매장에 앉아가지고 커피 번역하면 되고 번역하면 되고 괜찮은데 해가지고 스타벅스 들어간 거야. 그럼 알바는 커피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야야야 좀만 좀 이렇게? 하루에 2잔. 하루에 2잔씩? 괜찮네. 나 왕족발집 알바할 때는 이 족발 뼈도 안 줬는데 하루에 2잔이면 얼마야? 8,000원? 이게 처음엔 근데 이제 알바 하루에 딱 들어가면 개꿀. 처음엔 되게 비싼 거 먹어. 프라푸치노 막 이런 거 그렇지. 골라서 먹는데 그 한 달만 지나면은 다 아메리카노. 이제 너 이게 지겨워져서. 재밌네. 그러면 거기 본사가 을지로? 중국? 시청. 시청? 네. 그때 나 성경이랑 봤을 때가 거기가 본사 아니었어요? 조선 호텔인가 뭔가 아닌가? 그 정도 앞에 있는 거. 그게 그 본사? 매장 뒤쪽이 본사예요. 사무실은 어때요? 뭔가 멋있어? 아니면 일반 사무실 같아? 본사 사무실은? 오피스에서 일하는 잘 모르는 사람 이미지에는 왠지 사무실도 스타벅스 매장이랑 별반 안 다를 것만 사무실에 뭔가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음악이 나와. 띠리리 막 이런 거. 그럴 것도 같고 뭐 원목 큰 테이블 막 있을 거 같고 헤르미 막 이런 거. 테이블은 있어요. 테이블 중에 일부는 이렇게 그 매장에 있는 그 커뮤니티 테이블 같은 게 있는데 아무래도 사무실은 사무실인지라 그냥 테이블이 그냥 이렇게 의자
칸막이 그리고 스벅 시즌 다이어리가 맨날 콜라보가 바뀌잖아요. 어떤 때는 팬텀이랑 그 팬톤이랑 했다가 어떤 때는 몰스킨이랑 했다가 이런 거 정하는 건 마케팅 팀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본사에선 내려오는 게 아니지? 한국 독자적인 거예요? 한국 극자적인데 그 콜라보는 마케팅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그게 역으로 제안이 올 수도 있겠네. 만약에 몰스킨인데 스벅 너희랑 하고 싶다. 아니면 제안은 많죠. 제안 되게 제안은 많은데 많고. 이제 수업 내부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입찰을 떠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작은 입찰이라기보다 제작은 입찰을 하지만 만약 이제 그 콜라보한테가 제작을 같이 하면 브랜드는 예를 들어 그냥 몰스킨 같은 경우 자기네들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은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본인이 경험했던 것 중에 역대급 최고의 인기 다이어리는 뭐였어? 만족도도 좋아. 최초 몰스킨. 그게 언제다? 2010. 그래 몰스킨. 왜냐하면 지금 날이 갈수록 다이어리가 별로다, 형편없다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위에서. 요즘도 원래 메리트가 좀 없어진 것 같아. 점점 모으는 사람이 내 주위에서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그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플래너를 쓸 일이 없는 거야 지금. 다들 스마트폰을 쓰니까. 그래도 감성은 살아있잖아. 아닌가? 요즘은 그냥 콜렉션의 대상이 되는. 다이어리 말고 와 여기 전혜미님, 진혜미님이 이번 거 별로예요. 막 이러잖아. 아니면 이제 근무하시는 동안 만드셨던 머천다이즈 중에 뭐 가장 인상이 남았던 MD 뭐 거나 이런 거. 내가 만든 건 아니라서 MD는 그러니까 그냥 직원 입장에서 내부의 평가를 다 알 거 아니야. 야 이거 괜찮은데 오늘 괜찮았어. 아니 가장 히트작은 플래너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판촉물이나 그러니까 솔직히 판매되는 MD는 워낙 많기 때문에 뭐가 히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이제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거는 아무래도 플래너 쪽이 아니었나. 그지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크리스마스가 왔다는 걸 느끼는 게 딱 스벅 MD 발표된 거. 그다음에 이제 그 프리퀄시 모으는 거 시작. 뭐 단톡방에 이거 좀 보내주세요. 그지 새끼를 졸라 많어. 미안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좋겠어. 그러면 지금 계획은 이제 얼마 전에 뉴욕을 한 달 동안 또 갔다 왔잖아요. 다녀왔습니다. 그걸 또 뉴욕에 대한 컨텐츠를 썰로 푼다는 소리가 또 있던데 그거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컨텐츠를 만들려고 뉴욕에 간 거예요? 아니면은 막 간 김에 그거를 떠오른 거예요? 컨텐츠를 만들라기보다는 컨텐츠 거래를 찾으러 간 거죠. 돈이 남아 보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네. 어. 그랬으면 2달 있었겠지. 그럼 뉴욕에서 가장 봤던 것 중에 뭐 뉴욕 많이 갔다 오셨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이런 거 한번 이거 좋은 주제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뉴욕은 생각보다 실망스럽습니다. 난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서 경험을 하는 건 좋은데 뭔가 되게 생각을 하고 가면 그 생각보다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기대보다는 실망스러운 게 되게 많아요. 에어비앤비 있었어. 아니요, 그냥 스토는 에어비앤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연말이어가지고 1박에 막 200불 이래가지고 못 가고 그냥 저렴한 호텔? 한인 민박에 한인 민박. 맞아. 많지. 지인 소개로 좀 싸게 있었는데 생각보다 뉴욕을 실제로 갔다 와서 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플래그십 스토어들 중에서도 뭐 뉴욕 우와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면 애게 뭐 약간 이런 규모 같은 게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근데 확실히 그건 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일주일을 여행을 가서 보는 것과 그때는 저도 이제 가서 처음 일주일은 약간 관광 모드로 갔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고 우와 막 이랬는데 이제 한 3주 정도 지나서 이제 막 밥도 해 먹고 막 이제 생활이 정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외노자지 뭐. 이게 뭐지 뭐 왜 이래 막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도 거기서 산다 그러면 살아 볼만 하시겠어요? 뉴욕에서 비교하면 서울시랑 비교하면 물가라던가 물가랑 전체적으로 물가나 뭐 다 따져. 주거만 해결이 되면 살만할 것 같아요. 다만 왜냐면은 엄청 비싸니까. 주거만 이슈가 되면은
솔직히 서울보다 조금 더 비싼 수준인 것 같아 느낌은. 저 아는 애도 WWE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리니치 커네티컷 근처인데 거기가 반값이 너무 비싸니까 막 G 나오고 이런 데서 쉐어를 할 수밖에 없대. 반값이 뭐 몇백만 원 단위니까 주에. 그러니까 주예요. 응. 한 주에. 응.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거만 해결이 되면 근데 문제 그게 이제 미국은 팁을 주니까 그 팁만 해결이 되면 보통 평균 20% 정도를 주거든 팁을.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조금이 아니겠구나. 서울에 비하면은 서울도 왜 그 천차만별이잖아. 기밥총 가면 2,000원짜리 먹을 수 있고 어디 가면 몇만 원짜리 있는 것도 뉴욕도 마찬가지긴 한데 전반적인 평균을 보면 뉴욕이 조금 더 비싸지 않나 싶긴 해요. 왜냐면 팁이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간 데가 되게 많아. 그럼 뉴욕, 서울. 무엇을 기준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만약에 돈이 졸라 많아. 졸라 많은데 서울에서 살 거야, 뉴욕에서 살 거야. 서울. 박원순! 박원순! 오, 씨발, 기분 좋아요. 자, 그러면 이게 뉴욕 말고도 이분이 특이한 게 월간 여행이라고 해서 월마다 또 여행을 가요. 무슨 상호 아저씨랑 같이, 그지? 상호 인형이랑. 이게 언제부터 월마다 여행을 간 거예요? 2017년 초, 18년 초. 야, 그럼 돈이 마르지가 않은 거네. 돈을 벌어서 거기다 쓴 거지 이제. 그러면 월간 여행을 그러면 지금 몇 개가 간 거야? 몇십 개 갔을 거 아니에요? 몇십 개? 그죠? 아 2년 됐네. 2년 됐다. 왜냐면 2년이면 지금 뉴욕 갔다 오게 월간 여행 22번째 했어요. 그러니까 22개의 여행이 다 해외 여행 아니에요? 아니요 국내도 여행. 국내, 해외 중에 다 있으면 마케터 분들이 뭔가 가면 뭔가 더 좋을 만한 여행지를 한번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을 목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합정? 합정 오길? 서울? 근데 실제로 가서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케팅에서 보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간접 경험을 위해서는 도쿄나 뉴욕을 추천을 해요. 아, 도쿄. 근데 뉴욕. 그걸 종합적으로 그냥 단순히 뭐 어떤 뭐 비주얼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라면 차라리 서울을 가는 게 나아. 그냥 서울에 있는 게 나아. 생각해요. 아, 기대 밖에 가는 게 답인데. 아니 왜냐면 내가 도쿄도 뭐 여러 약간 마케팅 목적으로 보러도 갔었고 뉴욕도 가보고 뭐 유럽도 가보고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해외를 나가서 다 갖고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각축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나라 힙한 플레이스를 몇 군데 다니는 게 오히려 종합적으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아트야. 그러면은 예술 작품을 많이 봐야 되잖아. 그러면 뉴욕을 가서 뭐 메트로폴리탄 모마 이런 데를 가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종합적인 마케팅의 어떤 플로우라던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차라리 우리나라 서울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하나를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그냥 내가 뭘 볼지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만약 굳이 해외를만 해야 된다고 하면은 차라리 도쿄 갑니다. 그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소비자, 그러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나 성향, 그다음 뭐라고 해야 되지? 성향, 그다음에 어떤 트렌드 흐름 이런 걸 보기에는 오히려 도쿄가 나아. 도쿄. 회사자의 도쿄. 유럽이나 이런 쪽보다는 일단 도쿄랑 뉴욕 두 가지로 압축해서 뉴욕은 아예 비제가 돼 있길래 뉴욕은 아니 유럽 유럽은 조금 내가 왜 도쿄나 뉴욕을 찍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성향이 좀 맞아요. 유럽을 이렇게 막 나 유럽 여자 좋은데. 응? 그거는 여자 마케팅을 하실 때. 근데 왜냐면은 유럽은 자기네들의 오랜 역사가 있어서 그 오래된 거를 지키고 보존하면서 그 위에서 그걸 발전시켜서 나가는 것들을 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막 순간순간 급변하고 빨리빨리 적용하는 건 빨리빨리 약간 그래서 조금 속도가 맞지 않아요 약간. 근데 이제 도쿄는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그런 빠르빨리 가는 그 다음에 트렌드가 우리나라의 그 국가적인 패턴 자체가 약간 일본이랑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쿄를 보는 게 낫다라는
거고 뉴욕도 워낙 이제 오래되긴 했지만 거기도 워낙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역사가 짧아서 그냥 걔네는 역사를 쌓기에 되게 급급한 입장이 있다는 그게 뭔가 컴플렉스가 있지. 위안 뭐 그레이트 아메리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프라이드를 주려고 하는 게 심히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뉴욕적인 성향이 좀 더 왔어. 서울 어디로 가면 되겠니? 서울. 요즘 을지로, 힙지로 아니야 힙지로. 근데 을지로는 막 요즘 뭐 소위 뉴트로 레트로 이러면서 을지로가 뜨긴 하는데 이 뉴트로 직권이냐 뉴트로. 근데 뭐 어디 서울 어디로 간다라고 찍기는 어렵기는 해. 왜냐면 마케팅을 하는 게 뭘 마케팅을 하시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뭘 마케팅 하십니까? 뭘 마케팅 하시죠? 답변을 주세요. 근데 그냥 제너럴하게 보려면은 말씀하신 뭐 을지로 익선동도 괜찮은데 뉴미의 선택. 뉴미스 초이스. 생각하시는 동안 재민님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플래그십처럼 큰 어떤 완성이 되어 있는 브랜딩을 보고 싶은 데랑 아니면 되게 좀 작아도 힙하게 소상공인인데 뭔가 이렇게 좀 아이디어 같은 거를 차용하고 싶은 거를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분은 뷰티 마케팅이네 뷰티. 뷰티면 요즘 아리따운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강남역을 해주죠. 강남역. 근데 뷰티에서도 기초냐 색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우울하실 때 색조 화장 많이 하시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불꽃이 많이 하시고. 비비는 발라야지. 근데 기초는 솔직히 어떤 특별히 벤치마킹 할 거는 없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엔. 근데 색조라고 한다면은 아까 이제 재민님 답변하고 좀 엮어가지고 어떤 브랜딩이 되어 있고 트렌드가 보이는 쪽을 가는 게 나은데 그러려면 그냥 되게 제너럴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 청담동 명품거리를 쓱 한번 훑어보면은 될 것 같아요. 청담동? 왜냐하면은 그쪽 명품 브랜드들은 대부분 브랜딩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점점 거기 플래그십 스토어도 만들잖아요. 이제 요즘 많이 공실이 생기긴 했는데 뷰티 쪽도 제가 이제 좀 들은 걸로는 H&B 쪽, 헬스앤뷰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쪽 파이가 많이 커진다라고. 올리브영, 로드샵이 무너지고 H&B가. H&B 쪽에서 만약에 하나를 본다라고 하면 어디를? 세포라 같은 데 가면 되지 않나? 뉴욕 같은 데 세포라? 만약 해외를 간다면은 세포라는 좀 약간 화장 비 쪽이 좀 강하고 어디가 좋을까? 근데 되게 다이소. 근데 제가 보기에는 헬스앤뷰티 쪽이라고 한다면 런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런던 거기 부츠가 영국 거 아니에요? 부츠가 영국 거고 거기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서울 중에 미안합니다.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이라면 제로페이 되는 곳에 가야지. 그 아리따운 플렉십 스토어가 강남에 있잖아요. 강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쪽도 워낙 많고. 근데 뭘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볼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뷰티에서도 이 뭐 비주얼을 할 거냐, 키친을 볼 거냐. 예를 들면 샤넬 오락실로 꾸민 뭐 이런 팝업 스토어 같은 그런 걸 할 거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워낙 아니면 다르니까. 제품을 포커스로 할 것이냐. 뭐 브랜딩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뭘 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진짜. 그건 뭐 나중에 한번 네. 골라보시고 이제 이 약속된 시간이 또 지난 것 네. 같아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은 유튜브 양태자 TV를 통해서 편집된 풀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풀 버전이잖아. 아니 내가 이제 자막도 치고 막 별걸 다 할 거예요. 적용진 얼굴도 넣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 인더 하우스. 퇴사가 그러니까 요즘 워낙 뭐 퇴사자의 학교 뭐 퇴사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래 다 버려놨어. 퇴사가 답은 아니에요. 확실히. 어. 그리고 제가 정말 느낀 건 뭐냐면은 저는 스타벅스에서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이 되게 나왔는데 어. 좋아하는 아니 후회는 안 해요. 밤마다 울지. 아니. 정진이 형.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과 소위 말해서 생계를 목적으로 돈을 버는 거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너무 차이가 있어. 그거를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일단 돈을 벌어. 6시까지는 돈을 벌고 6시 이후에 뭔가 또 새로운 걸 찾아라. 뭐 그것도 방법이고. 5길에서 클래스가 곧 이루어지죠? 네. 기다려 주십시오.
오길이라는 곳에서 합정동 오길에서 뭔가 그런 양반들을 위해서 온갖 클래스가 다 벌어진다고 하는데 한번 기대해 봄직하겠습니다. 퇴사하고 싶으신 만약에 충동이 들면 이런 얘기를 누가 네. 해줘. 그럼 그게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좀만 참자. 퇴근 후에 딴 걸 하자. 뭐 이런 게 나을 것 같아요. 현재는 저는 이제 퇴근하면 바이크를 타는 걸로 뭐 바이크? 해소를 하고 있는 업종상 그렇게 어. 이제 해결을 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좋아서 이 회사에서 좋아하는 브랜드로 공부해가면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매너리즘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쌓였을 때 이제 그만 오늘 아침부터 그만 나갈까 할 때는 매일 아침 이제 생각을 하죠. 나도 그래요. 나도 샤워할 때 씻기 전에는 졸어가 싫다. 근데 또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 나를 보면 너무 한심해. 나약한 새끼. 그 점점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걸 느끼지 못하는 그러다가 죽고 마는 개구리 같은 나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깨골. 그럼 유민님은 퇴사를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잖아.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간이잖아. 건넜죠 나는. 건넜고 그럼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돈을 계속 또 월간 여행을 하려면 또 월간으로 월급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월급. 근데 이제 되게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베스트는 좋아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가 솔직히 막말로 최고의 베스트지. 그치 그게 꿈이죠 꿈. 누구나의 꿈이지. 근데 솔직히 그게 이루어지기는 누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일로 내가 막말로 생계를 유지하고 뭐 여행 가고 막 이런 돈을 벌기는 시간이 걸려 항상. 그래서 당분간 비트코인! 저기 비트코인이 지금 폭락했다는 얘기가 또 있어. 200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회사를 그만뒀어. 내가 회사에서 뭔가를 능력치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내가 그만두고 이 능력치를 가지고 뭐 다른 회사에 들어가든 혹은 개인 사업을 하든 소위 말하는 생계를 위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능력치가. 그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서 퇴사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은 좋아하지만 돈이 안 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이지만 돈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 아니 그 개소리야. 파악을 어떻게 해? 누가 해줘? 내가 만약 봐봐요. 나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외주 같은 걸 줘가고 나를 컨설팅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네가 퇴사하면 연봉이 지금 현재 이 연봉인데 어느 회사로 들어가면 이 연봉을 받게 될 거고 이런 시뮬레이션이 쫙 있으면은 진짜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없죠 현실적으로. 그치? 그게 없으니까 뭔가 에이전트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헤드헌터가 있듯이 우리한테도 그런 걸 우리를 관리해주는 에이전트가 붙는 거야. 이직 헌터? 이직 컨설턴트. 그래서 스캇 보라스처럼 대신 협상도 해주고 내 거에 대한 능력을 데이터하고 탁 해주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게 불가능하니까 직업이 없는 거겠지. 그러니까. 내 능력을 객관할 수 있는 지표가 없는 수치가 없는 거고. 내가 그걸 한번 해볼까? 빅데이터 막 이렇게 뻥치고 막 이렇게. 근데 기업 평판 연구소 같이. 아우 기업. 안녕하세요, 구창환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점은 이거예요. 생계를 위한 능력치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능력치를 두 개를 개별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한 능력치는 내가 어떻게든 느렸다 줄였다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 생계를 위한 능력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솔직히. 외부 요인 내가 진짜 컨텐츠 엄청나게 잘 뽑지만 회사에 들어가면은 어떤 제약이 있어서 내 능력치에 100%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소위 말하는 생계를 위한 능력치를 자기가 객관적이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잘 맞아야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포토샵을 할 줄 알고 영상을 편집할 줄 알아. 이게 아니라 포토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영상 3시간짜리 3시간 편집해서 10분짜리를 만드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린다라는 이런 능력치를 어느 정도 본인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생계를 위한 돈벌이를 좋아하는 일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 그걸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그 능력치를 가지고 다른 회사에 가서 일을 하기도 쉽고 좋아하는 일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통 마케터의 정년이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몇 살까지 내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관리로 올라가지 않으면 진짜 많아야 40 초반? 중반 정도? 관리로 만약에 가서 임원을 만약에 못 달면 뭐 40대 중반에 중반이면 그치. 집에 가야 되나? 아 씨발 치킨집 해야 돼. 제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전 나이는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진짜로? 마케팅 하는 거는 솔직히 막말로 난 솔직히 그 관점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 들어가면 실무를 하고 누구나 관리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나도 동의하는데 근데 회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관리직을 그러니까.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인재 양성을. 회사 그렇기 때문에 실무의 소위 말하는 감각과 뭐 예를 들어서 그 외에 이제 부수적으로 뭐 트렌드를 얼마나 잘 읽는지 그걸 얼마나 적용을 잘하는지 뭐 소위 말하는 융합을 어떻게 잘 시키는지 이거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나이가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너는 무조건 이제 관리직 할 나이에 너 실무하고 있으면 되겠어?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 나도 그거 동의해. 관리가 맞는 사람은 그 실무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되게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실무를 같이 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개인적으로 내 위에 20대 사람이 있어도 난 상관이 없어. 내가 내 반성하세요. 능력을 사퇴하세요. 펼칠 수 있는 거랑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물론 뭐 현실적으로 나이라는 제약은 어떻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거는 개인 마케팅의 정년은 따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다르지. 되게 그 희망을 주는. 거의 법륜 스님이야. 그럼 밀더신. 그럼 형은 이제 뭐 할 거야? 회사로 다시 들어갈 거야? 아니면 좀 더 놀고 뭐 어떻게 개인 컨텐츠 관련 사업 이런 걸 하려나? 뭘 하고 싶어요? 그럼 앞으로 뭘 먹고? 일단은 되게 다양한 거를 해보려고 해. 그냥 일단은 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직 회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 아니 회사도 그러니까 뭐냐 이제 회사도 지원도 해. 왜냐면 이런 지원서 같은 거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스타벅스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서 그렇게 일을 하고 회사를 했기 때문에 커피빈 갈 생각 없어요? 지금 커피빈. 마케팅 팀장 뽑던데 계약직인데. 커피빈은 왜 커피빈이죠? 그냥 커피니까. 근데 일단은 뭐 안 해봤던 여러 가지를 해보려니까 회사 지원도 해보고 내 개인적으로 어떤 뭐 컨텐츠를 가지고 뭔가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하지. 우리 재민님은 오늘 얘기를 듣고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원래 품었던 게 더 굳건하게 변했어? 조금 더 버텨보면서 해봐야겠다 쪽으로 생각이 들었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아쉬워서 일요일이라 괜찮아. 일요일이라.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2017년에 일을 그만두신 거죠. 18년에 작년 5월. 작년 5월 그럼 이제 한 반년 좀 넘게 그런 기간을 가지고 계신 건데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 회사 생활 쭉 하다가 중간에 스탑하고 나름 이제 중간에 쉬는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기간을 가졌는데 이 결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현재 지금은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봐봐 피부 엄청 좋아. 엄청 만족하는 것 같아. 살도 빠져서 뉴욕 갔다 가서 그러니까 엄청 얼굴이 갸름해졌어. 그러면 이제 직장생활 하다 고민이 되면 한 때려치면 반년 정도 쉬는 거에 대한 추천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만약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그 쉬는 걸 갖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그 회사를 그만둘 때 생각도 약간 그게 있었고 너무 이제 오랫동안 너무 달렸다. 좀 휴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는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엄마 아빠나 뭐 가족. 뭐라 그래 내가 쉬겠다면 쉬는 거지. 오 쿨하네. 내가 많이 쉬었다고 그래. 나 쉴게요 그러면 야 집값 갚아야지 샥놈 새끼야 막 이랬을 텐데. 엄마! 집값은 어떻게든 되게 돼 있어요. 아 대출 짜증나. 아무튼 집값이라 겁나 올라라 이씨 박원순 아저씨야. 그거 상관없지 않나? 아 이재명 짝짝짝. 자 아무튼 나 어떡하냐. 이 마케터를 떠나서 직장인들이 엄청 고민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직장인들이랑 고민을 할 것 같아. 내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왜냐면 아까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을 가지는 건 좋아. 근데 쉬고 난 다음에 다음 커리어에 대한 이게 확정이 없으니까 이게.
근데 그 불안은 다 비슷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불안한 거를 감안하고 일은 스탑하고 지금까지 이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감을 이겨낼 만큼의 나한테 6개월이었는지 반년이었는지 그런 건 불안. 근데 솔직히 쉬면서 그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쨌든간 한편으론 즐거운데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어쨌든 앞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내가 지금 산 것보에 배는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건데 그치 이제 그 팩스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면서 그러려면은 지금은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뭐 즐기면 60세 정년이나 치고 40년 동안 뭘 또 할 거야? 치킨을 튀길 거야. 아 이거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 그렇다고 뭐 진짜 뭐 돈이 많아가지고 매달 뭐 돈 땡겨가지고 임대료 받고 사는 삶이 아니니까 또. 아 로또는 아까. 아 오늘 로또 사야 되겠네. 여러분 로또를 삽시다. 결론은 로또네. 자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우리 유민님의 아직 무계획적인 싸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제목은 스타벅스로 낚였기 때문에 마지막은 스타벅스로 저희가 마무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스타벅스 경력직 이런 거 만약에 또 일자리가 비었어. 퇴사 후에도 스타벅스에서 연락이 온 적 있어요? 뭐가 막힌다 도와달라 아니면 한 몇 개월 후에 이게 너가 필요하다 다시 아니 뭐 저기 질문 때문에 뭐 이제 궁금한 업무상 아무도 오래 있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연락을 몇 번 한 적 있죠. 스타벅스 있으면서 스카우트 제이 딴 데서 많이 받지 않았어요? 스카우트 제이라기보다는 그냥 오퍼 몇 개 받죠. 그중에 제일 뭔가 있는 이름 제일 있어 보이는 이름 뭐가 있을까? BMW 코리아? BMW 코리아.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이분은 막 여러 명의 마케터를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뭐 이름 없는 스터디나 오기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내가 만약에 회사에 들어가면 딱 하나 워너비 여기서 한번 일하고 싶다라는 기업. 내가 일해보고 싶은 기업. 이랬는데 오파가 들어오면 서공님의 능력으로 그치. 그러니까 커미션 주세요. 헤드헌터 10% 20% 떼어주잖아. 나도 달라. 4달러. 뭘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종합적으로 뭐 돈, 뭐 명예, 뭐 집이 가까워, 뭐 거기 이쁜 여자가 많아. 내가 생각하는 회사가 있는데 어디였지 거기가? 잠깐만 그 회사가 아니 넷플릭스. 거기 연봉은 겁나 많이 주는데 블라인드 보면 팁을 안 보낸다는데. 걔 빡세다고 그랬어. 넷플릭스 가시면 넷플릭스 까발려 주마에 돈을 주십시오. 나한테 왜 주줘요? 왜 줘? 왜냐면은 약간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 컨텐츠. 그러니까 솔직히 넷플릭스 잘 안 봐요. 문제는. 그러니까 보긴 봐도 우리나라 거 JTBC 그런 종류 뭐 효린님박 이런 걸 보긴 하는데 그런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정리하고 발행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되게 좋아 보여 항상. 유튜브 제목 결정됐네. 넷플릭스에 공개 오퍼 날린 전 스타벅스 퇴직자. 괜찮네. 넷플릭스. 저도 넷플릭스 같이 가고 싶습니다. 네. 그럼 재민님은 베스트.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아니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 있어요. 너 지금 얼굴 빨개질 것 같아. 유튜브 부분에서 제가 편집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 어학 능력이 조금 더 나아진다라고 하면 현재 있는 브랜드 본사에서 일하고 싶긴 해요. 본사 어디 있어요? 스웨덴에 있어요. 스웨덴, 이케아. 네. 이케아의 나라. 이케아의 나라. 스웨덴 영어 쓰나? 스웨덴. 스위시가 있고 그 회사 자체 공용어는 영어로 이제 하고 있어요. 글로벌이다 보니까. 본사 간지나지. 괜찮네. 배워보고 싶어요. 거기 이제 바이크 셋업이라던가 이런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타벅스로 마무리된 것 같죠? 얼추? 아닌가? 그런 걸로. 자, 그럼 우리 스타벅스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리면서 오늘의 퇴사자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분은 누가 될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댓글로 다음엔 이 회사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 뭐 아무거나 한번 찔러주세요. 제가 그럼 섭외를 부탁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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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싸.